안녕하십니까? 숟가락 놓게 생겼는데 노조 끝내 파업수순. 노조 몽리에 일자리 40만 개 사라진다. 직장 잃고 백수되면 후회할 것이다. 작년 11월과 금년 5월에 제가 언뜻 본 언론 보도의 제목들입니다. 우리나라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의 노동조합의 강경 투쟁에 대한 비판성 보도들이죠. 사측의 입장만 부각된 편파적인 보도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계의 노조가 회사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고 지나치게 자기들의 주장만 밀어붙여 온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노사 어느 한쪽의 입장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터가 없어지면 근로자들의 생계에도 위협을 받게 마련이다. 이것은 자존심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생계의 문제다. 다시 말해서 죽고 사는 문제다. 이런 단순한 시각에서 소회란파라는 성어를 세상살이 고사성어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회란파. 새집 속 부서질 회, 알란 깨질 파. 새집이 부서지면 새집 속의 알도 깨진다, 이렇게 직역되겠지만, 직장이 폐쇄되거나 망하게 되면은 그 직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도 당연히 어려움을 맞게 된다, 이런 말로도 새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가장 출중한 역사서 세 질이 있죠. 바로 잘 아시는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 범엽의 후한서, 이 세 질의 역사서를 삼사라고 하죠. 이 삼사 중에서 범엽이 400년대 전반기에 쓴 후한서, 이 후한서에 이 소회란파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조조의 아들 조비가 후한의 마지막 황제였던 헌제를 황위에서 끌어내리고 위나라를 세워서 자기가 황제가 됐죠. 그래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 중국의 삼국시대를 연 때가 바로 서기 220년도의 일이죠. 그런데 이때로부터 한 30년 전쯤부터 혼란스러운 후한의 실력자로 부상해 있던 조조, 이 조조에게 사사건건 대립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공자의 20대 손자인 공룡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공룡은 대단히 강직한 정치가였습니다. 이 후한서의 공룡열전을 보면요, 이 공룡이 조조에게 대들고 대립했던 이 기사가 가득 있습니다. 결국 조조의 미움을 사서 죽는 상황이 됐는데, 처형을 당하기 전에 체포될 즈음의 상황을 후한서의 기록을 통해서 한번 음미해 보실까요? 여년 7세요 남년 9세라. 공룡이 잡혀갈 당시에 딸은 나이가 7살이었고 아들은 나이가 9살이었다. 이자 황혁기라가 두 아이가 한참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 용피수의 부동이라
자기 아버지 공룡이 잡혀가는데도 동요하지 않았다. 좌우간 주위 사람들이 말했다. 부집이 불기라. 아버지가 잡혀가는데 일어나지도 않는구나. 하야오, 왜 그러느냐? 웬일이냐? 답을 아이들이 대답했다. 안요, 소해이란 불파호와 새 집이 부서졌는데 알이 깨지지 않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 집이 부서졌는데 어찌 알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내 영경 취향하니 마침내 목을 이렇게 길게 내리고서 형을 따를 때, 이 말은 참수를 당할 때에 이 말입니다.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참수를 당할 때에 안색 불변이라. 안색이 변하지 않았다. 태연했다. 목베임을 당하면서도 어린아이들이 태연했다. 막 불상지러라. 그것을 가슴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 광경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여기 소해이란 불파호, 이 문장에서 새 집이 부서지면 알이 깨진다. 이 소해란 파라는 말이 유리하게 됐다 이런 말이죠. 이 후한서와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400년대 전반기에 유의경이 쓴 세설신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화집이죠. 여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시 용하 대자 9세요 소자 8세라. 그 당시에 공룡이 잡혀갈 당시에 공룡의 아이는 큰아이가 9살이고 작은아이가 8살이었다. 이하고 탁정희 할세 두 아이는 태연하게 못을 다듬으면서 놀고 있었다. 이 못을 다듬는다는 말이 아마도 못을 가지고 뭔가 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 말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고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직역을 해두겠습니다. 료무거용이라.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었다. 용의사자왈. 공룡이 자기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일러 말했다. 기죄지 어신이라. 바랄 기자죠. 나의 죄가 내 한 몸에 그치기를 바랍니다. 이야 가득 전불라. 두 아이는 온전할 수 있겠지요? 이 아니불자는 물음표 역할을 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서지만 아이들이 천천히 다가오면서 말했다. 대인 기견 복서지하에 부유한 호와. 대인은 자기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이죠. 아버님께서는 설마 뒤집어진 새집 아래에 다시 완전한 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새집이 뒤집어져서 새알이 떨어졌는데 깨지지 않고 온전한 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이 말이죠. 심력 수지러라. 머지않아서 아이들도 잡혀가기에 이르렀다. 여기 복소지하 부유완난호와 이 말에서 뒤집어질 복자죠. 엎어질 복자죠. 엎어진 새집에 완전한 알이 없다. 이 복소무완난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런 말이죠. 소회란 바나 복소무완난이나 의미는 같겠습니다. 가장이 안 계신 상황에서 그 가족들은 당연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생계, 즉 근로자의 일터가 있어야 근로자의 생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로자의 생계를 염려하는 충정에서 이 소회란 바, 복소무한란 이런 성어를 거론해 보았습니다. 부디 노사가 서로 최대한 양보하고 역지사지해서 같이 사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핵심에서 조금 벗어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꽤 오래전에 일본의 증권회사 하나가 망했습니다. 그 증권회사를 미국에서 인수를 하게 됐는데 그 망한 증권회사의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새로운 회사가 업무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계인수 작업을 철저히 성의껏 해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망한 회사의 직원들의 그 성실성에 감동해서 인수하는 회사가 고용을 전부 승계하기로 했다는 훈훈한 뉴스가 있었다 이 말씀이죠.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도 참고가 될 만한 뉴스가 아니겠습니까?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슬하의 자녀들한테 닥칠 어려움이라는 것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새 집보다도 더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부모라는 존재는 아이들에게. 아마도 초롱성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은데 초롱성과 같은 부모님의 관계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일 것입니다. 설령 불가피하게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차선책으로 아이들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사회 전반이 깊이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오늘도 여러분이 강좌에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